뉴스로 본 2021년 한반도 사회를 맡은 근초롱. 전승호. 오덕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남북미 국제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북미 관계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생각만 영상 해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 네, 중간에 끄시면 안 되고요. 네, 2021년 북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박사님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북미 관계는 저도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아,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질문 던져보면 현재 북미 관계가 어떤 느낌이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냉랭한? 네. 아직은 조금 더 신경전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좀 냉랭한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바뀌고 바이든 행정부 와서 또 뭐 아프간 사태도 있었고 또 뭐 미중 패권 경쟁은 여전히 또 진행 중이고 또 거기에 대만도 끼고 해서 그런 관심사가 한반도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관계라고 하기에도 뭐한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이 그렇게 아주 지금 중요한 변수나 요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뭐 이렇게 냉랭한 기류가 너무 세서 국제적으로 기사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관계가 그렇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서로 그냥 눈치 보는 느낌 현재는 예, 그런 느낌이라 사실은 이제 뭐 최종적인 결론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시작했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보면은 일단 2021년도 초에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2021년. 근데 지금 앞에서 했던 아, 내용들 기억해 보시면 네. 뭐가 있었죠? 8차 담대 맞습니다. 굉장히 크게 열렸죠. 그렇죠. 북한이 어떠한 그런 틀을 잡는 그래서 이게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어쨌든 북쪽도 새롭게 뭘 해보자. 여기서 이제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근데 당시에도 어쨌든지 트럼프 정부 말기였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끝난 거죠. 뭐 정부가 이미 뭐 이제 끝났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북쪽 입장에서도 뭐 크게 이제 다음 정부를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1월 20일에 출발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세요. 1월 12일에 당대 끝났는데 1월 20일에 바이든 정부 출발했는데 그때 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서로 다 눈치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 출발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당시 우려됐던 게 뭐였냐면 2019년도 11월 14일에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당시에 이제 북에서 그 논평을 하나 냈는데 북쪽에 비판적인 논평을 낸 바이든을 뭐라고 지칭을 했었냐면 미친 개라고 지칭을 했었어요. 미친 개다. 세네요. 네, 그다음에 늑다리 미치광이다. 이런 논평을 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비판했던 그 인물이 지도자가 됐는데 이 북미 관계가 잘 열릴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그 전에 대통령 트럼프였잖아요. 사실 트럼프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는 늑다리 미치광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등장했어요. 네. 트럼프도 김정은 비판을 직접적으로 되게 많이 했고 로켓맨이라는 아마 비판도 했을 거예요. 페이스북 통해서.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관계 좋아지고 대화하려고 했더니 북한의 공식 언론에서 각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각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대한 어떤 역사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지 그 3월 30일에 우리 언론에서 등장했던 거에 따르면 바이든은 어쨌든지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없다. 라는 것을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초에는 어쨌든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고 크게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은 어떤 정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국이 지금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북 정책이 있긴 있죠. 네, 발표가 됐었어요. 되긴 했는데 북미 회담에 대한 언급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5월 중에 이제 등장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3월에 지금 어쨌든 만날 의사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기존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대북 정책도 제시를 하면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핵 문제에 대한 뭐 약속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회담의 뭐 전제 조건으로 대화를 좀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를 좀 풍겼고요. 그러니까 5월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는 도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월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되냐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대적이다. 오. 마치 김정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떻게 것처럼 알아요? 얘기를 했으면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어쨌든 자신이 재임 중에 있었을 때 대북 정책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미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쨌든 북미 관계를 되게 좋게 발전을 시켰고 그래서 본인은 4년 동안 북한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관계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자신과 이렇게 좋았던 관계 같은 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유감이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했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김정은 총비서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6월에요. 이제 6월에 조선중앙방송에서 등장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거기서 당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화와 대결 모두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대화와 대결. 대화와 대결. 이야, 이거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라임인가요? 그죠? 대화와 대결. 그래서 그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분석과 우리 당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그 긴장된 상태를 계속 강조한다라고 하면 국방력 강화와 대결 쪽을 강조를 했을 텐데 대화, 국제 관계 속에서 대화에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보통 국제 관계에서 미국에서 대화라고 하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네. 뭐 중국하고 대화하자고 하겠어요. 중국하고 이미 대화 잘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김정은 총비서가 바톤을 바이든한테 넘긴 거죠. 바이든 대통령한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금 좀 무미건조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영상이 언제 그 송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업로드가 됐을 때는 이미 또 어떤 액션이 취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눈치 보고 있는 상황, 서로 그런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한미 연합 훈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또 한미 연합 훈련은 북미 관계에 또 걸림돌이잖아요. 또 이번에 또 중국까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실 근데 한미 연합 훈련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한미연합훈련을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기보다는 하기는 하지만 규모도 축소하고 뭐 이제 평화 체제를 좀 추구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축소되는 것이 좀 더 당연한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게 좀 축소가 됐고 인원도 일단은 뭐 이제 뭐 3월에도 있었는데 그때보다 규모도 이제 절반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연습도 진행되고 했었어요. 근데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8월 1일에 김여정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있었고 이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미연합훈련의 강행은 남북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남조선의 결정에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제 뭐 대놓고 사실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실 한국에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축소해 왔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여전히 그러 보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북쪽에서도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고강도가 아닌 저강도, 그러니까 약한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BBC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한미연합 훈련이 과거에 우리가 안 좋았을 때 보면 하게 되면 북쪽에서도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던졌었거든요. 가만 안 놔주겠다.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어쨌든지 북쪽도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적으로 스스로 한미연합 훈련을 일방적으로 못 한다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기 힘든 그 상황을 북쪽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해서 북쪽 입장에서 그 한미연합을 해라 이러기도 좀 애매한 입장일 거 아니에요. 북쪽 입장에 공식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그 항상 보면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런 어떤 북에서 공식적이지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김여정 부부장 이게 음. 담화를 통해서 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나름대로 북측에서도 이제 그런 수위 조절을 해서 그렇게 발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훈련 같은 거 대응 훈련 하는 것도 지금 고강도가 아닌 저강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지 좀 과거에 비해서는 서로 대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까지 목소리를 높였다는 건 이거는 뭐죠? 뭐 중국에서도 지금 한미연합 훈련하는 게 어쨌든지 불편하다 하는 내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뭐 중국이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자국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미중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동맹이기도 하니까 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당연히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결정할 문제인데 그렇죠. 왜 개입하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다 하나 이제 에피소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중국에서 하는 목소리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갖고 있고, 그렇죠. 예, 북쪽도 중국이랑 동맹 관계를 갖고 있는데, 사실 동맹 관계에서 우리보다 좀 권력이 센 국가들이 사실 권력이 약한 국가들을 위해서 동맹을 맺는다라기보다는 이용하려고. 그지 뭔가 이제 뭐 자기들한테도 필요에 의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도 우리가 지금 한미 관계 비슷하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중국이 어쨌든지 미국에 강력한 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북쪽과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주로 한반도 시각에서 보고 이제 한국과 북한과의 시각을 보는데, 사실 2021년도는 특히 미중 관계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그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힘이 필요하고, 또 이제 바이든 사실 행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막 미국에서 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반대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북한에 어떤 영향을 집중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랑 계속 제스처를 취했고, 북한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지 그 북중 관계, 그다음에 뭐 한미 관계, 이런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참 항상 언제나, 왜냐면 그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종전선언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같이 할 것처럼 하다가 결과적으로 다 틀어진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는 이게 국제 관계를 그냥 무시하고 진행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안타깝죠. 어렵네요. 거시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은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리와 함께 미국의 입장은 어땠는지 또 박사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뭐 올해 초에 이제 1월 22일에도 이제 발사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에 2번 정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쭉 없다가 이제 9월에 이제 여러 번 발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한 번 더 했고, 그래서 거의 이제 10여 회 가까이 발사가 있었는데, 사실 초반에는 미국에서 큰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했는데, 순항 미사일은 이렇게 유엔의 공식적인 제재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미사일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냥 자기의 훈련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9월에 발사했을 때는 좀 우려가 된다, 이거 심각하게. 이거 심각성이 좀 있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좀 취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에서는 좀 해당되지 않는 좀 내용들이 좀 있어갖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10월에 이제 발사하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일단은 불편함을 좀 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저희 정부? 그냥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쨌든지 이런 게 좀 뭐 유감 정도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막 우리가 뭐 전쟁의 위기나 뭐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는 별로 없었어요. 미국도 지금 현재는 어쨌든지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규탄의 뭐 대상이다, 이 정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번에 10월 20일에 이제 발사한 걸 가지고 한미일이 함께 모여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촉구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얘기들을 했는데, 북에서도 큰 반응은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지금은 얘기가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싸움하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친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금 이런 시점이지만 또 이걸 보시는 이제 시청자 분께서는 또 다른 양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딱 그때 또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 기사 보시면서 계속 팔로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참고로 이 북쪽 관련된 남북 관련된 거는 뭐가 하나 큰 일이 터져버리면 네.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렇죠.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맞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네. 북한의 문화 뭐 이런 거는 크게 안 변하잖아요. 저 영상 없어지는 거 아니죠? 네, 오늘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